타즈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땀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코요리의 손을 꼭 잡고 있다. 그들 바로 앞에는 브레이크와 바인드가 있는데 그들 역시 핸드쉐이커이다. 그 직후 바이는 브레이크가 손에 든 체인으로 그녀의 민감한 부위를 간지럽히자 성적으로 신음하며 더 많은 체인을 만들어낸다. 바인이 방 안에 더 많은 체인을 만들어내는 동안 타즈나와 그 바보 여자는 브레이크의 공격을 막아내는 니무로드를 사용한다. 브레이크가 더 많은 체인을 그들에게 보내지만 니무로드에 닿자마자 모두 파괴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로 인해 타즈나와 코요리도 핸드쉐이커인지 궁금해진다. 그날 아침 학교에서 회장 우주는 타즈나의 책상 앞에 나타나 그에게 이제 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같은 반 친구니까 릴리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그녀가 타즈나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책 속에서 헤드폰을 발견한다. 그녀는 나쁜 습관인 걸 알면서도 그냥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타즈나는 그녀에게 같이 음악을 들어보자고 한다. 그녀가 음악을 듣고는 타즈나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타즈나는 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급히 물러서며 타즈나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타즈나가 너무 집중해서 밥을 먹지 않기를 원한다. 타즈나는 집에서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1교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한다. 그때 그녀는 거꾸로 된 탑이 그려진 카드를 꺼냈다. 이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의미한다. 그녀는 그 카드를 들고 등에 붙이고 그 멍청한 놈에게 학교 끝나고 케이크나 뭐라도 한 조각 사줄까 하며 수리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 그는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녀는 자신이 이걸 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의 부회장은 타즈나가 에어컨을 많이 고쳐줬다고 말한다. 그는 웃으며 이번에는 방과 후 수리에 시간이 빠듯할 거라고 말한다. 그가 마키아라 선생님을 만나러 대학교로 가는 길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 남자를 우연히 만난다. 타즈나가 그의 차를 고쳐주자 남자는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타즈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가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더 일찍 대학교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대학에 온 이유를 말했고 그들은 그를 마키아라 연구실로 안내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실험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는 전자잠금 장치를 발견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누군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왜 병실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그는 타즈나의 손을 잡고 있던 중 사망한 여동생 무스부가 떠올랐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동생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주위가 혼란스러워 보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이상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바벨의 계시를 받은 자여, 수많은 전투와 시련을 극복할 자여, 계시를 받을 자여, 도전을 할 자여.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동안 타즈나는 머리를 세게 감싼다. 눈을 뜨자 그는 소녀가 완전히 깨어나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본다. 잠시 후 마키아라 교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리고 새로운 핸드쉐이커에 대해 기뻐한다. 타즈나는 핸드쉐이커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교수는 멍청이에게 바벨의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지구라트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코요리의 손을 떼려고 하며 거기가 어딘지 묻지만 교수가 손을 놓으면 그녀가 죽을 거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지구라트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병에서 사슬이 나오기 시작했다. 타즈나는 코요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업고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문은 건물 밖으로 이어졌다. 달리는 도중 사슬 중 하나가 타즈나의 다리를 붙잡아 그와 코요리가 건물 밖으로 넘어졌다. 타즈나는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브레이크 체인과 바인드 체인이라 주장하는 소년과 소녀를 본다. 타즈나도 주변이 텅 비어있음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본다. 브레이크는 그들이 지구라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님노드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제로 체인들을 보내며 공격을 시작하고 타즈나는 코요리를 안고 계속 달린다. 갑자기 그들은 멈추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다른 핸드쉐이커들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본다. 그 여자는 싸우고 싶어 일어서는데 타즈나는 그녀에게 그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한다. 물러서지 않는 브레이크는 오른쪽 다리를 비니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이로 인해 그녀는 더욱 많은 체인을 만들어내며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그는 타즈나와 코요리를 향해 많은 체인들을 보내고 그들은 체인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님노드를 만든다. 다른 핸드쉐이커들과 싸운 후
패자는 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마키아라는 그에게 말한다. 네가 그녀의 손을 놓으면 코요리가. 타즈나는 즉시 끼어들며 마키아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마키아라는 어쨌든 그가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타즈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즈나는 코요리가 불편해하고 있음을 눈치챈다. 그는 마키아라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코요리가 바로 거기서 오줌을 쌀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타즈나는 핸드쉐이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곧 구운 케이크가 담긴 접시가 타즈나와 코요리 앞에 놓이고 타즈나는 마키아라에게 음식을 고맙다고 인사했다. 마키아라는 코요리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씩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키아라는 자신에게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타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때 마키아라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한다. 타즈나가 이긴 핸드쉐이커는 괜찮았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지구라트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가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타즈나가 그곳이 아무도 없는 세계냐고 묻는다. 마키아라는 맞다고 답한다. 타즈나가 무서워하며 왜 그가 다른 핸드쉐이커처럼 싸워야 하는지 묻는다. 마키아라는 타즈나가 성서의 계시를 들었을 거라 확신하며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며 그의 소원이 싸우려는 의지를 이끌기 때문에 훌륭한 존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일어섰고 그와 동시에 여자도 함께 일어섰다. 그는 다시 앉았고 코요리도 함께 앉았다. 그때 마키아라가 기침을 하며 타즈나가 들은 목소리가 훌륭한 존재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악마가 훌륭한 존재인 척 가장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의 잠재의식이 훌륭한 존재를 만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창조한 의지 없는 힘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자 타즈나는 모른다고 답하고 마키아라는 그것이 그의 일이라며 책상을 치면서 대답한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마키아라는 자신이 지구라트, 님노드, 바벨의 계시, 그리고 핸드쉐이커에 대해 설명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비록 자신은 핸드쉐이커가 아니라 조교수이지만 그것이 그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코요리와 타즈나는 놀랐고 마키아라는 부끄러워하며 기침하는 척한다. 마키아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가 너무 신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지친 타즈나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답하고 멍청한 마키아라는 낙관적인 것이 자신의 인생 철학이라며 손을 휘두른다. 마키아라는 그들에게 서로의 손을 잡으면 님노드라는 무기와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구라트라는 평행 세계에서 싸우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서로를 찾아 싸우고 언젠가 이긴 자는 저주받은 존재를 만나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소원을 들어주는 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타즈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답하고 마키아라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핸드쉐이커들이 타즈나를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자신을 노리던 핸드쉐이커들을 떠올린다. 타즈나는 자신을 노리던 핸드쉐이커들이 힘을 잃었는지 물었고 마키아라는 타즈나가 조금 이해한 것 같다며 지구라트에서 치명상을 입으면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져 핸드쉐이커로서의 삶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마키아라는 이어 말한다. 사실 패배하면 두 사람은 님노드를 잃고 더 이상 지구라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리석은 타즈나는 자신이 질 거라며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마키아라는 슬픈 표정으로 타즈나를 보며 네가 죽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 타즈나는 코요리를 바라본다. 마키아라는 핸드쉐이커들이 몸을 지구라트 안에 유지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고는 두 손을 모은다. 그 힘은 손을 잡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차지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것은 핸드쉐이커가 그들의 님노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지구라트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지구라트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과 아군 모두 힘을 잃으면 그들은 쫓겨납니다. 마키아라가 갑자기 진지해지자 타즈나가 이를 알아차리고 고요리에게 다르게 대답합니다. 마키아라는 응답으로 당신이 맞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놓으면 그녀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각 죽지는 않겠지만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그는 반짝이는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고요리는 특별하며 그녀에게 이 세계는 지구라트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힘과 존재를 소모합니다. 타즈나는 그녀가 충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마키아라가 벽 쪽으로 걸어가며 타즈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의 사람인지라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왜냐고 묻고 마키아라는 알아내는 것이 그의 일의 일부라고 대답합니다.
고요리를 살리기 위해 그는 그녀가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그녀를 잠재우기로 결정합니다. 마키아라는 타즈나가 고요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칭찬하며 그가 여기 있는 것이 고요리가 천천히 소멸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왜냐고 묻고 마키아라는 그게 그의 일이라고 대답하며 거미처럼 자세를 잡습니다. 마키아라는 타즈나와 고요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가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수줍게 대답하고 그러자 고요리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문지릅니다. 이는 그를 진정시키며 그는 그녀의 생명이 걱정스럽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키아라가 끼어들며 타즈나의 가족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밤이 되자 타즈나는 고요리와 함께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부모님이 화려한 축하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에 놀랍니다. 타즈나의 어머니는 여자아이들은 유니폼이 정말 귀여워요. 여보, 라고 말하고 타즈나의 아버지는 그렇지, 라고 대답하며 모두 박수를 칩니다. 타즈나는 부모님의 반응에 놀라서 마키아라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앉으라고 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고요리가 먼 길을 와서 피곤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러자 마키아라가 그들의 뒤로 이동해 어깨에 손을 얹고 앉으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라는 손을 흔들며 타즈나의 부모에게 선물을 줍니다. 타즈나의 부모는 마키아라가 학교에서 타즈나를 잘 돌봐주는지 묻고 마키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타즈나가 좋은 학생이라고 답한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고요리를 잘 돌봐주기를 부탁하며 고개를 숙인다. 마키아라가 떠난 후 그들은 모두 식탁으로 갔다. 타즈나의 부모는 고요리를 안타까워하며 그녀가 3세대 일본 이민자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부모가 브라질이라고 하자 놀란다. 타즈나의 어머니는 마키아라가 일본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며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키아라가 준 것만 줄 수 있다. 그러는 사이 타즈나의 부모는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타즈나는 그들에게 손님이 있다고 말하며 부끄럽다고 한다. 그들은 기침을 하며 고요리가 교환 프로그램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타즈나가 그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한다. 타즈나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답하고 모두 기도를 한 후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식사 중 타즈나는 고요리가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가 먹는 법을 모르는 것인지 물어본다. 그는 숟가락을 집어들어 자신의 입에 그녀의 음식을 한 입 넣는다. 고요리는 숟가락을 받아든다. 그녀는 음식을 입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타즈나는 그녀가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방으로 가고 지친 타즈나는 목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리석게도 고요리의 손과 자신의 손을 분리하여 옷을 벗으려 한다. 그는 고요리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얼굴을 돌린다. 그러다 고요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그는 깊게 숨을 쉬며 고요리의 옷을 벗고 싶어 한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며 고요리의 옷 단추를 풀기 위해 앞으로 뻗는다. 단추를 푼 후 거실에서 타즈나의 부모는 잘 지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회상하고 두 사람은 함께 웃는다. 다음 날 고요리는 타즈나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타즈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요리를 반에 소개한다. 이로 인해 반 친구들은 타즈나와 고요리가 사귀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타즈나는 그녀가 수줍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많은 질문을 받고 난 후 타즈나는 교실을 떠나 그들로부터 멀리 간다. 그들이 조금 떨어져 계단에 멈췄을 때 타즈나는 고요리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때 회장 릴리가 나타나 고요리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만 고요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자 릴리는 타즈나에게 비디오 게임을 한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타즈나는 그녀에게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릴리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그려진 카드를 꺼내 고요리와 타즈나가 가까워지라고 제안한다. 고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타즈나는 서투른 행동으로 아니 라고 소리친다. 그때 작은 체구의 무작위 소녀 미츠데라 치즈루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센티아도와 만나 자신과 그녀의 후배 직원 아즈마 하야테를 소개한다. 마키아라 연구소에서 마키아라 교수는 고요리를 개인실에서 검사하며 최근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 잠시 후 그와 코요리는 방에서 나온다. 그는 타즈나에게 이제 코요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약 15분 동안 그녀의 손을 놓아도 된다고 알려준다. 타즈나는 안도한다. 마키아라 교수는 그에게 부모님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즈나에게 집에 가는 것이냐고 묻는다. 타즈나는 수리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에게 전날 고프릭이 그를 위해 고쳐주기로 한 수리를 상기시켰고 프릭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타즈나는 무언가를 조정할 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미츠데라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날 늦게 그들은 근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미츠데라는 하야테가 자신의 상사로 보이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하야테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야테는 계속 사과를 하여 미츠데라가 지친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하야테는 미츠데라의 입에 쌀알이 묻은 것을 보고 도와주려 하지만 미츠데라는 스스로 닦으며 거절한다. 그런 후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몇 분 후 타즈나가 그들이 있던 식당에 나타나 요리기구를 수리한다. 수리가 끝난 후 그는 건물을 돌아보다 다이치를 우연히 마주치고 즉시 하야테에게 사과한다. 하야테는 타즈나를 기억하고 그에게 다시 상기시킨다.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모두 함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고 타즈나는 미츠데라가 아직 중간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야테는 그녀에게 그녀가 키가 작아 보일 뿐 실제로는 성인이고 경험이 많은 자신의 상사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며 또한 그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초대한다. 그들이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한 타즈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코요리에게 식당에 가고 싶냐고 묻자 코요리는 그렇다고 답한다. 다음 날 타즈나의 어머니는 코요리를 보고 기뻐하며 학교 갈 준비를 아주 예쁘게 해준다.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이제 놔주라고 말하고 타즈나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한다. 둘이 나가려 할 때 타즈나는 자전거를 보고 타고 싶다고 말하지만 다른 날 타겠다고 하며 둘은 떠난다. 그들이 칵테일콘에 도착하자 한 소녀가 그들을 맞이한다. 그때 다른 소녀가 타즈나에게 뛰어들며 그가 귀엽다고 말한다. 소녀는 타즈나를 그의 테이블로 안내한 후 주문을 하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야테가 계산한다고 한다. 타즈나는 메뉴를 열고 코요리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자 코요리는 콘이 들어간 파르페를 가리킨다. 웨이트리스는 다양한 음식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타즈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웨이트리스는 떠난다. 코요리는 파르페 첫 입을 먹고 즐거워하며 타즈나는 코요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고 행복해한다. 그는 자신의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케이크가 달다고 말하고 둘은 계속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요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더 먹고 싶냐고 묻는다. 요리사는 원한다면 더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즈나는 상사의 돈으로 먹는 것이라며 말을 더듬으며 괜찮다고 대답하자 요리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하라고 하며 가슴을 치며 떠난다. 타즈나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요리사는 상사가 아주 후하다고 대답한다. 곧바로 타즈나는 자리에 앉고 그와 코요리는 기도를 한다. 그날 저녁 떠날 때 타즈나는 머리를 숙여 요리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요리사 옆에 작은 소녀는 괜찮다고 답한다. 한편 요리사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어린 소녀는 어른답게 불평하지 말라며 그를 처치합니다. 어린 소녀는 주변에 많은 장소가 있으니 타즈나와 코요리는 데이트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어린 소녀는 그럼 뭐가 거래냐고 묻습니다. 데이트가 아니라면 왜 손을 잡고 있냐고 묻자 바로 그때 타즈나의 몸 주위에 빛나는 빛이 감싸고 타즈나는 두려워하며 코요리의 몸을 붙잡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들이 단순한 사랑스러운 커플이라면 놓아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이동하며 코요리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 후 그들이 손을 잡는 사람인 것을 알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지구라트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타즈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합니다. 어린 소녀는 그들이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요리사는 그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소녀는 그의 엉덩이를 때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상황이 다르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몇 분 후 타즈나와 코요리는 건물 쪽으로 달려가고 어린 소녀는 손에 빛나는 4개의 둥근 검을 들고 그들을 쫓습니다. 그녀는 그 검을 던지며 자신의 이름을 다각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타즈나는 기계를 소환해 검을 막습니다. 검이 타즈나의 방어를 뚫고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타즈나는 코요리를 방어하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합니다. 한편 공중에 있는 다각 그림자는 손으로 검을 조종합니다. 타즈나는 그녀에게 기계를 발사하지만 그녀는 피합니다. 그러자 기계는 유리창을 강타합니다. 깨진 유리가 떨어지자 그녀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타즈나와 코요리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들에게 검을 던집니다. 타즈나와 코요리는 뒤를 돌아보며 다각 그림자가 요리사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큰 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즉시 타즈나는 기계를 사용해 자신과 코요리를 방어합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그의 그림자 칼날로 타즈나의 방어를 흩어뜨리고 다각 그림자는 그녀의 검으로 그를 베어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후퇴하고 타즈나는 자신의 기계검을 소환하며 코요리에게 님노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거 섀도우가 코요리가 싸울 수 없는지 묻고
그녀는 타즈나의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향해 뛰어든 후 사라진다. 타즈나는 코요리를 일으키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타즈나를 공격해 그의 발을 들어 올린다. 그때 디거 섀도우가 다수의 분신을 만든다. 이로 인해 타즈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분신에게 칼을 휘두른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타즈나는 코요리를 보호하며 하야테와 치즈루를 칼로 베어낸다. 즉시 그들을 베어내자 그들은 칼에 맞은 후 사라진다. 이로 인해 타즈나는 혼란스러워한다. 알고 보니 타즈나가 싸우고 있던 것은 그녀의 분신이었다. 치즈루는 하야테에게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야테는 지난번에 도망쳤다고 상기시킨다. 치즈루는 하야테의 얼굴을 때리며 그녀가 브레이크 체인을 막아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야테가 망설여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타즈나는 치즈루와 하야테의 여러 분신을 베어낸다. 그러던 중 치즈루가 단검과 칼을 던져 타즈나의 칼을 그의 손에서 쳐낸다. 타즈나는 치즈루에게 왜 그러는지 묻는다. 그들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치즈루는 그들이 핸드쉐이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타즈나는 코요리의 손을 잡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연막을 만들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 그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 치즈루와 하야테의 다양한 분신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그는 잘 싸워내며 그가 한 번만 싸웠던 그들에 대해 자신의 핸드쉐이커 레벨이 올라갔는지 위하여한다. 그는 또한 코요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짐한다. 치즈루와 하야테의 여러 분신을 제거한 후 타즈나와 코요리는 집의 지붕 위로 뛰어오르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즉시 치즈루와 하야테가 그곳에 나타나고 타즈나는 칼을 들어 그들에게 맞서 싸운다. 치즈루는 하야테에게 이것을 끝내자고 말하며 여러 개의 분신을 만들어낸다. 분신들이 그를 공격하려 할 때 타즈나는 그 자리에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미 구별할 수 있다. 마침내 그는 클론들에게 검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모든 클론들이 사라지고 공중에 치즈루만 남게 되었다. 그녀를 검으로 찌르려 할 때 하야테는 치즈루를 지키기 위해 지붕에서 그녀를 밀어냈다. 그는 타즈나에게 그와 맞대결하라고 말하며 필드에서 결판을 내자고 했다. 잠시 후 하야테는 땅에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치즈루는 그의 곁에 서 있다. 치즈루는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코요리와 타즈나에게 그들이 이겼고 전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치즈루와 하야테는 한 남자의 사무실 앞에서 타즈나와 코요리에게 사과하고 있다. 타즈나는 그들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며 핸드쉐이커들이란 그런 존재라고 말했다. 치즈루는 타즈나에게 그들이 전날 많은 가혹하고 이기적인 말을 했다고 덧붙이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코요리에게도 사과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을 보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코요리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치즈루는 코요리에게 그녀가 매우 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실의 남자가 그들을 방해하며 그녀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 때문인지 물었다. 코요리는 림노드가 없고 그는 이론이 있지만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계속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는 주제를 바꾸고 그들에게 각 슈마이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하야테는 기쁘게 네 라고 대답하며 슈마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코요리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모두 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치즈루는 그에게 공정한 싸움이었다고 대답하며 화가 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해 미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녀는 타즈나를 마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미친 BH를 싸워서 보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하야테의 등을 부드럽게 치며 어린애에게 지지 말라고 말했다. 치즈루는 타즈나와 코요리의 이름을 물었다. 타즈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치즈루는 그녀가 의미한 바를 무대 이름처럼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와 하야테가 각각 다그거 섀도우와 블레이드 섀도우로 불리는 것처럼 코요리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가 그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을 가로막는다. 남자가 말을 끝내기 전에 치즈루가 그 남자를 인터럽트하며 그가 그들의 수호자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핸드쉐이커들에 대해 말한 유일한 사람인지 묻는다. 약한 수호자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한 후 갑자기 농담을 시작하며 치즈루에게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말에 치즈루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의 나이를 변명으로 삼지 말라고 답한다. 그때 하야테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그녀를 진정시킨다.
잠시 후 하야테는 치즈루를 진정시킨다. 의자에 앉아있던 치즈루는 바보 같은 사디스트와 토즈나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잡는 것이 싸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냐고 묻는다. 그녀는 이어서 두 핸드쉐이커가 처음에 손을 잡으면 서로 감정을 교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수호자가 끼어들며 코요리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토즈나는 처음에 손을 잡았을 때 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치즈루는 한 사람이 지구라트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중 하나는 두 쌍의 핸드쉐이커가 손을 잡고 특정 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은 누군가가 당신이 핸드쉐이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토즈나는 그녀에게 대답하며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핸드쉐이커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치즈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잠시 후 치즈루는 토즈나에게 다른 적들이 그들을 핸드쉐이커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도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키하라 교수는 적이 1km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토즈나는 즉시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핸드쉐이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또한 다른 핸드쉐이커와 싸울 때 항상 자신의 이름을 숨기라고 통보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현실 세계로 싸움을 끌고 올 거야. 치즈루가 하야테의 보호자가 되기로 동의한 직후 그녀는 토즈나와 바보에게도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 그러니 이겨야 해. 그들이 쓸모없는 보호자 때문에 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들은 두 번이 전투만 했었는데 토즈나는 바로 그들을 향해 감사했어. 치즈루는 토즈나와 코요리에게 핸드쉐이커 그룹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했어. 그 이름은 싱글 기어였지. 그들의 본래 이름을 쓰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하야테가 치즈루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치즈루는 울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끔찍한 상사거든. 그래서 하야테에게 사과했어. 그걸 듣고 하야테도 울기 시작했어. 치즈루는 사고를 피하려고 그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말했지. 잠시 후 그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멈췄어. 그동안 코요리는 나쁜 꿈을 꾸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바보를 만졌어. 그의 가슴을 만져 고통을 덜어줬지. 다음 날 코요리는 릴리, 토즈나의 회장과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 게임을 하던 중 릴리는 자신에게 남은 카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코요리가 마지막 카드를 내며 그녀를 이겼지. 코요리는 다시 한번 경기를 하자고 요청했어. 외로운 바보 같은 회장은 코요리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어. 그래야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코요리는 릴리의 조건에 동의했지. 처음부터 함께했던 릴리의 오빠는 그걸 생각도 안 하고 후회했어. 잠시 후 토즈나와 코요리는 며칠 전에 약속했던 대로 치즈루의 레스토랑에 갔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레스토랑에 놀라운 모든 것들에 놀랐거든. 그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그들의 테이블 옆에 구멍이 열리더니 주문한 음식이 바로 나왔어. 이 모든 것에 놀란 토즈나는 기계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가 웃으며 말하길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 치즈루는 코요리에게 자전거 타러 가고 싶냐고 물었어. 코요리는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 컵을 가리켰고 동시에 토즈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 치즈루는 코요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지. 그래서 코요리에게 토즈나를 위해 같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냐고 물었어. 그녀가 대답하길 바쁜 치즈루는 코요리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했고 그녀에게 전화기가 있냐고 물었지만 코요리는 없었어. 그러자 치즈루는 패자의 전화기를 빌리라는 제안을 했고 코요리에게 사이트를 보여줬어.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볼 수 있었어. 식당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요리의 손을 잡고 있던 토즈나는 센티오탈 그룹이 모든 걸 직접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했어. 그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하는 찰나 코요리가 곁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코요리에게 전화기를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 한편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코요리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 다행히도 릴리와 그녀의 남동생들이 코요리가 앉아있던 곳에 나타났어. 그들은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그동안 코요리를 찾던 토즈나는 즉시 마키하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코요리가 사라졌다고 불평했어. 마키하라는 그에게 2시간 이내에 그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를 찾으러 다니던 그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를 마주쳤어. 그 바보는 그에게 어떤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 토즈나는 현명하게도 많은 여자들이 매일 그곳을 지나간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마키하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토즈나는 놀랐어.
그때 릴리는 코요리를 카드랩이 후원하는 오사카 프레셔스 메모리즈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 릴리는 토즈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그 멍청한 년에게 게임을 즐기라고 말했어. 릴리의 오빠 마사루가 상대팀을 이기자 릴리는 가슴을 흔들며 계속 마사루를 칭송했고 그를 껴안으려 했지만 마사루는 창피해서 그녀가 껴안지 못하게 막았고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알려줬어. 한편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토즈나는 그에게 마키하라가 입이 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마키하라가 한때 핸드쉐이커였다고 말했어. 그는 또한 코요리와 토즈나의 죽은 누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했어. 이 말에 토즈나는 놀라서 그 남자의 이름이 궁금했어. 그동안 릴리, 마사루, 코요리는 계속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 토즈나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중 릴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고요리가 그녀와 함께 있다고 전해 듣는다. 그는 낯선 사람을 떠나 고요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가 떠난 직후 낯선 사람은 토즈나에게 처음 고요리와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목소리가 했던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결제하려고 하는 릴리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불편해한다. 그 작은 녀석은 결제를 하겠다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결제를 한다. 릴리는 오빠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녀는 고요리와 함께 건물을 나가면서 큰언니로서의 의무가 망가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고요리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준다. 바로 그때 토즈나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돌봐준 이상한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한다. 갑자기 그들 모두는 지구라트로 향한다. 릴리와 그녀의 오빠는 손잡이인 것 같다. 토즈나와 싸우고 싶지 않았던 릴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나선다. 두 팀은 각자의 nim노드를 사용하며 전투를 시작한다. 두 손잡이 모두 nim노드를 사용한 후 릴리는 행운의 카드를 꺼내고 마사루는 그것을 밀쳐낸다. 그들은 필드의 행운의 카드를 몇 장 펼친다. 마사루는 용암 흐름 다이브를 사용하고 그와 그의 언니 릴리는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간다. 바보는 그들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살핀다. 마사루는 즉시 그에게 붉은 드래곤 행운의 카드를 사용한다. 토즈나는 그의 기어소드를 사용해 카드를 파괴하고 괴물도 함께 파괴된다. 그는 기어소드를 사용해 그들이 공격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그들은 그가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어소드를 가지고 이동하는 동안 마사루는 펠리 행운의 카드의 지옥 불꽃을 사용해 경로를 불태운다. 그녀는 오빠에게 토즈나와 고요리와 싸우더라도 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의 행운의 카드와 마사루의 황제 카드를 결합하여 끝을 가져온다. 그들이 손을 잡자 릴리는 부모님이 학교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던 때를 기억한다. 그 직후 그녀의 남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에게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고 만약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신경 쓰지 말라고도 말한다. 그 말에 그녀는 식탁의 접시를 깨뜨리며 울기 시작한다. 이후 릴리는 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녀가 들어오자 릴리는 그가 엄마와 학교를 그렇게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중에 릴리의 손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붕대 감아준다. 그녀는 그에게 엄마와 아빠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엄마와 아빠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여동생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한다. 그녀는 마사루에게 그를 안고 싶다고 애원한다. 마사루는 여동생이 기분이 나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자신을 안아보라고 말한다. 그 말에 그는 디스거스티드한다. 그 이후로 그의 여동생은 항상 그를 많이 걱정해 주었다. 그가 다쳤을 때도 말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들은 테즈나와 코요리를 싸우고 있다. 릴리는 마사루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충전이 필요한 테즈나는 그의 여동생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맹점에 가까이 가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기어소드를 사용해 건물 위로 올라가고 다른 손에는 세디스틱 시위를 잡고 있다. 테즈나가 건물 위로 올라오자 마사루는 프로메테우스 카드의 바인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테즈나에게 데스 게이즈 볼케이노의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는 건물을 오르면서 불이 사슬이 건물에서 나와 거대한 붉은 손으로 그를 잡아 땅에서 나와 건물에 내리친다. 마사루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과 함께 기뻐하기 시작한다. 그때 릴리는 지구라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핸드쉐이커를 물리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싸움에서 다친 테즈나는 코요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태즈나 없이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태즈나는 일어나서 코요리에게 그녀 때문에 싸우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지구라트의 위치가 바뀌고 릴리는 즉시 그녀의 헬파이어 블러드 레인 카드를 사용한다. 그들이 공격에서 도망치는 동안 바보는 코요리에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하고 앞에서 오는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어소드를 만든다. 큰 가슴을 가진 그녀와 마사루는 건물 위에서 다른 핸드쉐이커들의 움직임이 변한 것을 감지하고 마사루는 걱정스러워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최고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그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힘에 너무 의존한 것에 대해 여동생에게 사과한다. 바로 그때 태즈나와 코요리가 앞에 건물에 올라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들이 필요했기에 싸워야 했다. 마사루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마사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마사루는 여동생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림노드를 사용한다. 싸움이 격화되면서 마사루는 태즈나에게 플레임 페인 카드를 사용하지만 태즈나는 그의 기어소드로 한 방에 카드를 파괴한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카드를 태즈나에게 보낸다. 태즈나는 기어소드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릴리는 즉시 마사루를 안아준다. 그리고 그에게 카드가 다 떨어졌다고 멈추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를 안고 있는 동안 마사루는 그녀에게 타로 카드를 요청한다. 마사루는 땅에 하나를 사용하고 공중에 있는 태즈나에게 또 하나를 사용한다. 마사루는 이미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릴리가 해준 것에 감사한다. 태즈나는 즉시 그를 파괴하고 릴리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급히 그를 확인하러 간다. 그 후 그들은 현실로 돌아간다. 마사루는 현실에서 괜찮지만 릴리에게 현실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 또한 이기적인 누나가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다음 날 마키하라 교수는 태즈나에게 슈마이를 제공하지만 그 자식은 코요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와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그에게 예전에 핸드쉐이커였는지 물어본다. 마키하라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그가 잡아야 할 사람을 잃은 후에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태즈나는 마키하라 교수에게 왜 코요리를 재웠는지, 왜 그가 그녀의 파트너여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교수는 코요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녀는 예전에 핸드쉐이커가 있었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핸드쉐이커를 잃으면 그녀가 잡고 있어야 할 사람의 손을 놓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가 그녀를 잠재웠다는 것을 설명했다. 태즈나는 그에게 이해했다고 대답하고 학교 축제를 위해 떠나겠다고 말하며 슈마이를 하나 들고 떠났다. 태즈나가 떠난 직후 마키아라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즈나가 그가 핸드쉐이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가 태즈나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지 궁금해했기 때문이다. 태즈나는 코요리를 만나기 위해 갔고 그가 마키아라의 연구소에서 가져온 슈마이를 코요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때 한 학생이 나타나 태즈나에게 대통령 릴리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태즈나는 반장실 문 앞에서 그녀가 지구로앗에서 마사루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반 학생 중 한 명이 학교 축제와 관련해 글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물으며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태즈나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태즈나에게 자신은 그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태즈나는 그녀의 반학생인 마에다가 바니 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지만 그의 연락처가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릴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릴리는 그 문제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그들이 다음 날 돌아왔을 때 릴리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녀는 마사루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았다. 그들은 그 후 치즈루의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치즈루는 그들이 그 일을 해내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바로 떠났다. 다음 날 사람들은 태즈나에게 도와주고 많은 돈을 절약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요리사 중 한 명이 나타나 나쁜 소식을 전했다. 비밀리에 연습을 하다가 손을 다친 것이다. 요리사들의 손이 모두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들이 요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리 영상을 많이 본 히요리가 나섰다.
태즈나가 집에서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맡기게 되었고, 태즈나도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음식이 다 완성되자 학생들은 그것을 좋아했고, 그녀에게 축제 콘서트 준비를 더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 축제 콘서트에서 음식을 팔고 있던 중 치즈루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이 학교에 다니던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태즈나의 반 학생 중 한 명이 치즈루에게 그가 동생이냐고 물었고, 이에 치즈루는 화를 내며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자식에게 잠시 빌릴 수 있냐고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요리가 센티털에 특별한 일본 요리복을 입고 나왔다. 이것이 그 싸가지와 그의 반 친구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일으켰고, 하야테는 그녀에게 귀엽다고 말했다. 그것은 난쟁이를 질투하게 만들었고, 태즈나는 히요리를 만나러 가서 그녀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음식을 즐긴 사람들은 요리사인 히요리를 보고 싶어 했다. 그때 요리사가 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유일한 바보 같은 정비공을 불렀다. 그는 드라이버를 요청했고, 둘이 함께 가스레인지를 고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마사루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 요리했고, 그동안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마키하라가 나타나 그들이 축제 콘서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떠났고, 그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히요리는 태즈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그는 행복하게 그것을 먹었다. 한편 마사루와 릴리는 콘서트를 지켜보며 그녀가 형을 뒤에서 껴안았다. 다음 장면에서 그 실패자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노래를 듣고 있던 핸드쉐이커들에게 손을 가리켰고, 그들은 바로 기절했다. 그녀는 그들이 약해서졌다고 말했다. 그 순간 히비키가 그녀에게 달려와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녀에게 촉촉한 수건을 건네줬다. 그는 그녀의 손에 소독제를 뿌리고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을 칭찬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히비키에게 새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히비키는 이미 다음 공연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고, 그녀는 일정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히비키에게 계속 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히비키는 기뻐서 손뼉을 친다. 그는 그녀의 팬이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한다. 코다마는 종이를 꺼내면서 그녀는 8명의 상대들을 특별 콘서트에 초대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타즈나와 코요리의 사진을 보면서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다음 제안이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땅에 고정된 기계검을 잡고 땀을 흘리며 첫 번째 곡을 겨우 통과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힘이 다르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타즈나가 그녀와 싸우는 대신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상대가 항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타즈나는 그 공격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놀란다. 그녀는 마이크를 휘두르며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마이크를 땅에 부딪혀 그들의 주변을 주거트로 변환시킨다.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숨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기회를 잡아 돌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코다마는 공격적으로 돌진해 그를 공중으로 차올리지만 타즈나는 검으로 막아낸다. 그녀의 끊임없는 발차기에 타즈나는 땅에 쓰러진다. 타즈나는 전 다른 핸드쉐이커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코다마는 타즈나와 코요리만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코요리의 이름을 부르고 타즈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때 그는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코다마를 모른다니 라고 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건물 위에 서 있는 히비키를 보고 깜짝 놀란다. 히비키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더니 코다마 쪽으로 달려가서 핸드쉐이커들이 그녀를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을 불쌍한 것들이라고 부른다. 코다마는 히비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에서 불꽃이 튄다. 그녀는 히비키의 나쁜 습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프랑스 철학자가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지식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무지가 죄는 아니지만 그 무지는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길 계획이라고 말한다. 순진한 히비키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슈퍼 아이돌이라고 부른다. 빠른 속도로 그는 타즈나와 코요리 쪽으로 달려가서 티켓을 손에 들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한다. 그 후 다시 코다마에게 돌아간다. 코다마는 타즈나에게 악수를 제안한다. 그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타즈나를 공격하던 중 그녀의 마이크가 빛나는 곡선형 검으로 변했으며 그녀는 점프한 후 내려오면서 소닉검으로 타즈나의 검을 쳤고 그를 벽에 발차기했다. 타즈나는 무력함을 느끼며 플래시백을 한다. 마키하라는 그들에게 쇼핑할 돈을 주었고 타즈나에게 여자 옷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가게에서 타즈나는 고요리에게 시간을 낭비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들은 여러 가게에 갔지만 무엇을 살지 결정을 못했다.
고요리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다양한 옷을 보여주자 타즈나는 어리석게도 리리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타즈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선택해주길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둘은 그녀의 옷을 사러 갔다. 가게에 도착하자 그들은 많은 옷을 보았다. 한편 멍청이는 거리에서 여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처음이라 행복해하며 여자 옷을 고르는 것도 처음이라 고요리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이 떠날 때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것은 고요리를 붉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이 이동할 때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타즈나는 놀라서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며 기계검을 소환했다. 타즈나는 해키미가 보이지 않자 코토나를 공격했다. 그녀는 이사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타즈나는 그의 공격이 쉽게 밀려나가자 놀라며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체인을 쏘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자신을 누구보다 믿는다고 말했다. 미친 바보는 그녀의 림노드의 힘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공격을 베어낼 때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 순간 타즈나는 코다나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히비키가 동시에 공격해왔다. 그는 긴 불타는 검으로 그들을 가격하며 그들은 코다나와 해키미의 중간에 놓이게 된다. 코다나는 그들에게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이 될 수도 있고 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검을 들어 올리고 타즈나는 고요리에게 자신을 잡으라고 말했다. 이후 코다나는 공중으로 검을 휘둘러 파동 콤보 공격을 만들어내고 타즈나는 이 공격을 자신의 검으로 막았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는 코다나를 공격해요.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고 검을 휘두르며 마치 춤을 추듯 타즈나에게 공격을 가해요. 하지만 타즈나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요. 그녀는 공격을 멈추고 검으로 타즈나에게 날아가는 파동을 보내요. 그녀는 그에게 전력을 다해 막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해요. 타즈나는 파동이 너무 빨리 다가와 걱정해요. 파동이 타즈나 쪽으로 날아가 큰 폭발을 일으켜요. 파동이 맞은 곳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히비키는 코다나에게 달려가요. 그는 그녀에게 타즈나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고 그녀는 잡았어 라고 대답해요.